현재 일본 트위터상에서는 일부 극우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지하철에서 한글 표기가 사라졌다며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글들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크게 반전이 생기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한글 표기는 관광객들을 위한 것인데 왜 사라졌다고 하는지와 많은 일본 사람들이 결국에는 크게 실망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 네티즌은 온라인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전철 노선도를 봤는데 지금까지는 일본어를 비롯해 한국어, 중국어, 영어 등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이제 한국어와 중국어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잘 되었다는 식의 트윗이었습니다. 이런 트윗은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한글 지우기 시도는 오래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관광을 많이 오면서 일본에는 한글로 도배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은 도저히 한국인들이 일본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한국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자신들은 절대로 안 갔을 것이기 때문에 설마 한국인들이 일본에 찾아올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관광청 장관까지 찾아와 서울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애국가를 부르며 제발 일본에 와달라고 요청했으며 한국과 관련한 다양한 편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한국 관광객은 점점 폭증했고 또한 각종 이정표에 한국어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한국인이 많이 오기 시작하니까 일본의 자민당 보수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각종 극우 세력들은 다소 믿기 힘든 의견을 내며 한국말을 몰아내자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한국어 표기를 지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한국 글자를 일본에서 보기 싫다며 한국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에 가는 한국 관광객이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난 2017년에는 이런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당시에 오사카 미도 스지선에 탑승한 일본 네티즌은 트위터로 한글로 써져 있어 다음 정거장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한글 안내는 정말 그만두면 안 되나 라고 했고 이 트위터는 일본인들에게 1만여 차례 리트윗되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공감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17년은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도시는 오사카였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고 일본의 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이와 같이 반한 감정이 자리잡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심지어 이런 한글 표기를 두고 유명인들 및 정치인은 망언까지 일삼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극우 소설가로 유명한 하쿠타 나오키는 역시 전철의 한글 표기를 비판한 트윗을 가져오면서 도저히 못 보겠다고 표현해 무리를 빚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한국어와 중국어가 연속으로 들리고 일본어 표기가 결국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몇 정거장이나 지나쳐버렸다는 댓글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중국어는 비슷하니 알아볼 수나 있지 한국어는 도대체 왜 있는가 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정치인에게도 비슷한 말이 나왔는데요. 홋카이도 현 의원 오노데라 마사루는 직접 사진을 찍어 하네다 공항 전광판에 한국에서 영어 교육이 일본보다 우월하다고 자랑하는데 그럼 영어면 충분하지 않은가? 왜 굳이 일본 역들의 한글을 표현해야 하나? 영어면 충분하고 한글 표기는 시간 낭비다 라고 트윗해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국가의 주요 사안에 관련된 일본 정치인의 이런 말은 외교적인 무례가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고 일본 국민에게 반한 감정을 심어줍니다. 당시 2019년 7월 20일경의 트윗으로 물론 이 당시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자행해서 한국과 외교 갈등이 있었지만 수출 규제는 일본이 부당하게 일으킨 것이며 한때 한국에 찾아와 제발 일본에 관광을 와달라고 얘기한 과거는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일본에 관광을 많이 와서 한국어 표기가 되어 있으니 지워버리자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의 일부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 한국과는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기고를 통해서 수출 규제로 한국 관광객이 급감했다면서 일본은 중국 관광객을 비롯해서 다른 서양 관광객들로 붐비며 한국 관광객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 한글 표기가 일본 내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 내부에서 쓰는 금액도 중국 사람들에 비해 한국인들은 매우 적은 소비를 하고 있다면서 와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한글 표기가 일본 내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함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한국 관광객이 줄어서라기보다는 그만큼 반한 감정이 강한 것이라는 반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 뒤에 일본 네티즌들의 트윗과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앞서 한국어, 중국어 표기가 지워졌다는 글이 트윗이 되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에 허위 주장이라는 글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트위터가 올린 사진을 보면 도쿄의 다양한 노선 중 야마노테선으로 원래부터 영어와 일본어 표기 외에는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한글, 중국어는 애초에 없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죠. 실제 야마노테선에는 지금까지도 표기 언어가 일본어와 영어만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게다가 점점 주장은 확산되어 오히려 한국어 표기가 늘어가고 있다는 답글도 전국 각지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한글 표기는 과거보다 전국에 훨씬 더 많아졌다고 지적하면서 10년 전만 해도 대도시에서만 볼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지만 이제는 지방 소도시에도 한국어와 중국어로도 방송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소부선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와 중국어 방송이 시작된 게 얼마 되지도 않았다면서 증가 추세라는 것이죠. 이같이 최근 5, 6년간 일본에서는 한국 관광객이 폭발하자 관련된 중소도시에서는 한글 이중 표기를 급격하게 늘려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지금 없어졌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이 한국의 흔적을 지우려고 애를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유네스코 군함도 유적을 보면 일본은 과거의 강제징용에 관한 흔적을 지우려고 애초에 유네스코에 등재 시 관련 내용을 뺐습니다. 또한 일본 대마도 등에서는 몇몇 유적에서 백제와 관련된 사람들이 전해주었다라는 문구를 제거하고 한국 흔적 지우기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대마도를 한국 땅이라고 주장할까봐 지운 것이죠. 심지어 대마도에서는 한국 관광객이 점점 늘어가자 위기를 느끼고 한국인 출입 금지 편말이 붙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결국 일본에서 언젠가는 지하철에서 한글이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한글이 당분간은 절대로 사라지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에서 일사불란하게 공무집행을 할 리가 없다. 그런 일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특히 일본 철도의 경우 일본 정부와 철도사가 오랜 기간 협의를 통해서 한글을 표기한 것인데 이를 다시 한글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정부와 또다시 관련 작업으로 시간을 보내야 하고 그렇게 바뀌는데 적어도 수년에서 10년 이상 지나가야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아베노믹스 때문에 한국 관광객이 안 오더라도 한글 표기가 사라지는데 50년이 걸릴 것이다 라면서 일본 사방에 한글 표기로 도배를 시켰다면서 애초에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일본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집행했지만 아직도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요. 또한 단순히 반환 때문에 관광객을 위한 표기 제거를 일본 정부에서 진행할 리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언젠가는 한일 관계가 회복이 되어 한국 관광객이 다시 와야 한다는 논의가 나옵니다. 특히나 한일 관광 비즈니스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는 한국 저가 항공사와 일본 지방공항의 콜라보를 통해서 수백만의 한국인이 일본 지방 소도시에 방문했던 대성공을 추억하는 것이죠. 일본 정부는 실제 국경을 개방해서 한국의 기업가나 유학생부터 받아들이는 것을 검토 중으로 나옵니다. 일본 경제의 회복이 급선무인 아베 내각은 지방의 관광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던 한국이므로 궁극적으로 관광객까지 들여오는 것이 목표로서 현재 체면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는 말도 나옵니다. 실제 일본은 전문가들의 코로나 확산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투 트래블 캠페인을 강행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관광산업으로 먹고 사는 인구가 1000만에 가깝다면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행보를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 한글 표기를 없애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코로나가 말끔히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인들은 일본에 많이 방문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업계에서는 일본 지방의 한국 관광객 특수를 일본이 쉽게 놓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오직 한국인들만 방문하는 일본 지방의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 일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 자명하다는 반응입니다. 혹시 일본 관광청 장관이 다시 한국에 와서 애국가를 불러야 되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 지하철에 한글이 없어졌다는 논란은 오히려 한글이 확산됐다는 팩트체크만 되면서 일본의 관광업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황이 지속됩니다. 테러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스캔들로 끝날 줄 알았던 벚꽃을 보는 모임 의혹 수사가 현 내각까지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지난 25일 벚꽃 모임 관련 기사를 대대적으로 내보냈습니다. 전야제가 열린 호텔 측이 식대, 대관비 등 행사 비용 총액이 적힌 견적을 아베 전 총리 측에게 미리 보여준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몰랐다고 발뺌했지만 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아베 전 총리는 재임 시절 정부 예산으로 매년 봄 왕실 가족과 유공자, 외교사절 등을 벚꽃으로 유명한 도쿄의 유원지 신주쿠 교엔에 초청하는 벚꽃 모임을 열었습니다. 해당 모임에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을 대거 초청해 논란이 일었죠. 더구나 모임 전날 도쿄의 최고급 호텔에서 지역구 주민과 후원의 인사들을 불러 전야제를 열었고 이 행사의 비용 일부를 아베 전 총리 측이 대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작년까지 지난 5년간 이 행사로 호텔 측에 지급한 총액은 2,300만 엔, 우리 돈
약 2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참가자들로부터 거둔 회비는 절반 정도에 그쳤죠. 나머지 차익을 아베 전 총리 측이 부담한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임에 초대한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유공자나 외교사절 등 국가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는 자신들의 지지자를 불러 모았죠. 초청자 중에는 다단계 사기꾼 등 문제가 있는 인사들도 많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인사들을 초청하고서는 혈세로 행사 비용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지지자 모임을 세금으로 해결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는 아베 전 총리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는 국회나 기자회견 등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호텔 측이 참가자들이 낸 회비 외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지도 않았다. 호텔 측으로부터 사전 견적도 받은 바가 없다. 하지만 이번 보도에서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사실 그가 정계에서 물러나 있는 이유도 복권 모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아베 전 총리 측은 관계자 20여 명이 도쿄지검 특수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호텔 측으로부터 사전에 견적을 전달받은 아베 전 총리 측이 행사가 열리기 전부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확신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호텔 측으로부터 행사 비용 영수증 및 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문제는 현 총리인 스가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태의 불똥은 스가 총리에게도 튀었습니다. 스가 총리는 취임 전 일본 정부의 대변인격인 관방장관으로서 아베 전 총리의 입장과 주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왔습니다. 지난 2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한 스가 총리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강하게 맞대응했습니다. 만약 아베 전 총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같은 답변을 했던 나도 책임이 있다. 네,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자신도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죠. 물러나겠다는 의미일까요? 일본 내 진보 언론으로 꼽히는 아사히 신문은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사태가 아베 전 총리를 계승한 스가 총리 정권 운영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야권은 이제야 기회를 잡은 듯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습니다.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강력하게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벚꽃 모임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아베 전 총리의 국회 답변이 허위로 의심된다. 아베 전 총리가 직접 국회에서 해명하고 검찰에도 증인으로 소환되어야 한다. 물론 집권 자민당은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검찰의 공식 발표가 없고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가 전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확실히 나오는 순간 현 스가 내각도 붕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일본 현지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육상미사일 유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호를 배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비용 문제로 계획을 원점으로 돌렸죠. 이후 해상 요격 체계 이지스함 증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더 높은 비용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같은 논란에 휩싸였던 이지스 어쇼호보다 25% 이상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추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최소로 잡았을 때입니다. 지난 25일 이온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지스 어쇼호의 대체안인 이지스함 두 척 건조에 들어가는 비용을 5천억엔, 우리 돈 약 5조 3천억 원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대당 2,500억엔 이상이 투입된다는 계산입니다. 기준은 지난 3월 취역한 이지스함 마야입니다.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가운데 처음으로 공동 교전 능력을 갖춘 마야는 대당 건조비가 1,700억엔, 우리 돈 약 1조 8,031억 원에 달했습니다. 방위성의 위탁을 받은 민간기업 두 곳은 마야 건조비의 40%를 얹어야 이지스 어쇼호의 역할을 온전히 맡을 수 있는 첨단 이지스함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만든 육상용 레이더인 SPY-7을 탑재하려면 마야보다 선체를 크게 제작해야 하고 선체 설계비와 시스템 경비도 추가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당 비용도 보수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방위성 역시 건조비 외에 시험 비용, 유지 관리비 등을 합하면 비용이 더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비용 논란이 이지스 어쇼어 추진 때도 불거진 문제라는 것이죠. 일본 정부가 이지스 어쇼어 계획을 백지화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비용이었으니까요. 따라서 이지스 증감함 역시 고비용 군비 경쟁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 일본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방위 예산 요구안을 짜면서 이지스 어쇼어 대안에 관한 내용을 공란으로 두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유조선 같은 대형 선박을 탄도미사일 방어 전용함으로 개조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지스함보다 뒤떨어지는 데다 방호 기능과 선체 속도를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비용 폭탄을 받아든 일본 정부와 여당에서는 반대 여론을 돌리기 위한 논리를 짜느라 머리가 복잡합니다. 자민당은 비용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 카드를 꺼냈습니다. 생각고 열도를 놓고 갈등을 빚는 중국을 견제하고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동중국해에서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이지스함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이용계이자의 신문 역시 이지스 어쇼어 추진 때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당시와 달리 중국 미사일 방어책이 필요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자민당에서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닥터 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